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사용 가겠습니다. 네. 애씨 집안의 청자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애청자씨. 애청자씨. 인연의 길고도 긴 끈. 첫사랑의 추억도 있기 때문에 아내가 듣게 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애청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캠퍼스 커플을 꿈꾸며 입학했지만 그 꿈은 2학년이 돼서야 이룰 수 있었고 그게 제겐 첫사랑이어서 매우 뜨거운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입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10월에 입대를 해야 했는데 그 소식을 든 여자친구는 군대를 연기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형들은 야 10월에 군대 가서 생활하기가 딱 좋아. 너 땡 잡았다. 야 지금 꼭 가. 하더군요. 눈물을 머금고 2001년 10월 11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울면서 훈련소까지 따라왔고 꼭 기다리겠다고 마음 편할 일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교님이 아침 점호를 끝내고 4년제 대학에 다니고 키가 175cm 이상 5다리 아닌 놈 앞으로. 어머 진짜 같아. 생생합니다. 예. 나장용 씨한테 배운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깜짝 놀랐어. 나도 지금 섬뜩해서. 그때 내무실에서 주특기에 대한 말들이 술렁술렁 들려왔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주특기는 박격포였는데 그 무거운 박격포의 포신을 들고 행군을 하는 훈련병들을 종종 볼 때가 있었지요. 그때마다 저는 그래 저것만 아니면 돼 생각하곤 했었는데 마침 조교가 나 같은 사람을 찾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겠지만 박격포만 피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조교는 모여있는 동기들을 둘러보더니 조금 있다 대대장님 면담이 있으니 화장실에 갈 사람들은 지금 다녀온다 실시. 어우 막 도다 그 빨간 모자 막 올라와. 그래서 후딱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수근거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자 이상호 씨 할 겁니다. 야 지금 불려나간 사람들 아무래도 논산훈련소 조교 뽑는 것 같지? 갑자기 조교라니 완전 빡센 주특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니 대대장님이 지금 모인 훈련병들은 논산훈련소 조교보다 혹시 또 자신 없는 사람은 일어나! 몇몇 훈련병이 앞으로 나가더군요. 저 역시 이때다 싶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희들을 본 대대장님은 아니 지가 나오라고 했으면서 화를 버럭 내시더니 조교들을 시켜 강도 높은 얼차려를 주더라고요. 너희들은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야! 그리고 니들에게 어떤 주특기가 갈지 기대해라! 어이구. 그 말이 무섭긴 했지만 조교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소의 훈련이 끝나고 각자 주특기가 호명이 되는데 저는 끝까지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끝에 가서야 이름 안 불린 훈련병들은 모두 박격포로 주특기가 정해졌다. 다들 짐을 싸서 그대로 대기해라. 어허.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논산에 남아 박격포 대대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말 암울했습니다. 하필 제일 고생한다는 주특기 박격포를 봤다니 눈물이 나더군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금무거운 박격포를 등에 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 훈련 중에 행군이 있었는데 가끔씩 오는 여자친구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버텼지요. 주특기 교육이 끝나고 배치받은 곳이 의정부 소요산에 있는 일명 피고름 부대 26사단. 피고름. 우와. 배치받은 다음 날 행정보호관님과 면담을 하는데 이분의 인상은 오인용이라는 그 군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과 거의 흡사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거기다가 겪어보니까 한번 화를 내시면은 전 중대가 뒤집힐 정도로 큰 파워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보호관님은 면담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저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너 고향이 어디냐? 전남 보성군 용전입니다. 보호관은 이것저것 저의 친척들과 가족들에 대해 물으시다가 갑자기 웃으시면서 제 사촌 형님 이름을 말하더군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의 사촌 형이 둘도 없는 친구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켜볼 테니 군생활 잘하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한 줄기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행정반에서 저를 부르더니 짐을 싸서 참모소대로 가라고 하더군요. 어리둥절했지만 참모소대의 분위기가 전투소대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행정병 그 인사계에선 저보고 보직 변경이 있다고 했는데 땡보직인 보일러병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보일러 기계를 전혀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 사수가 되는 그 보일러병 선임이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보일러병으로 보직 변경된 거라고 했는데 보급관님이
사수한테 아주 스파르타로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했으니 빨리 익히고 적응하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보일러병이란 겨울 동안 훈련 열외, 저녁 내내 보일러실에서 중대원들에게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보일러 관리를 합니다. 주말마다 전 중대가 목욕탕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보일러로 물을 끓여놓고 뜨거운 물을 분배하는 일도 도맡아 했지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참모소대에서 각종 작업을 처리하는데 일명 작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본인들의 업무를 하느라 바쁜데 저 혼자 밤새도록 보일러실에 있고 불침번도 열애고 또 아침이 되면 내무실 구석에서 혼자 잠을 자고 저녁에 활동을 해야 하는 야행성 군인입니다. 겨울철에는 다른 사람들은 찬물로 씻을 때 2등병인 저는 혼자 새벽에 목욕탕에서 몰래 뜨거운 물로 여유롭게 씻다 보니까 아주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더군요. 가끔 보일러가 고장나서 다른 보일러 부품들을 가져다가 조립도 하고 편법으로 별짓을 다 해가며 밤을 새며 또 고칠 때면은 군대는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구나 하는 그런 군대 정신을 느끼게 했습니다. 게다가 무서운 행정보호관이 저의 뒤에 서 있으니 군생활이 순탄했지요. 하지만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중대장님이었습니다. 보호관님과 중대장님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 중대장님이 보호관이 아끼는 저를 사사건건 기회를 봐서 기합을 주곤 했지요. 그래도 그때마다 보호관님이 나타나서 구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군생활에 처음으로 꿈같은 100일 휴가를 보내기 위해 첫날은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보내고 다음날은 종종 편지도 오고 전화통화도 했었지만 정말 보고 싶은 본인께는 죄송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구미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자친구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왠지 거리감 있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가 예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다고 이별 통보를 하더군요. 첫 휴가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대학 동기들이 있어서 위로주를 마실 수 있었는데 셋이서 맥주를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계속 넘어가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한 3만 cc는 마신 것 같았습니다. 우와. 그렇게 알코올로 모든 슬픔을 씻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한 달쯤 됐을까? 주말에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행정반에서 면회가 왔다고 오라고 하더군요. 면회할 사람이 없는데? 면회실에 가보니 어머니와 여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휴대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왔나 했더니 여동생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저의 이별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마침 그때 여자친구의 이별로 탈영한 군인들이 많다는 뉴스가 잦아서 걱정이 돼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딴 여자 때문에 딴 생각은 안 한다고 안심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로는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면회를 안 오더군요. 씁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병 말아먹는 무렵 보호관님이 진급해서 여단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든든한 백이 없어져 아쉬워했는데 몇 개월 뒤에 중대장님이 작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전역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중대장님이 오셨죠. 근데 저하고 별로 나이 차이도 나지 않은 아주 젊은 중대장님이셨습니다. 새로운 중대장님이 면담을 하겠다 해서 갔더니 자네 혹시 상주대 다니나? 네, 저 상주대 원예과 다녔습니다. 그러면 해란이 하나? 네, 제 바로 위 선배입니다. 중대장님은 해란 선배의 선배, 즉 저의 선배이기도 했지요. 축제 때 휴가여서 학교 갔다가 저를 봤다고 하셨는데 마침 제가 과대표를 할 때라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병장이면 군대 생활 다 하고 나서 만났네. 아유, 아쉽다. 그래도 잘 지내보지. 그리하여 군생활의 꽃이 다시 피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중대장님 관사에 찾아가서 쉬기도 하고 휴가증도 다른 동기들보다 받기 편했고 인연이란 어떻게든 연결이 돼서 도움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제대 후에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있지. 나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왔어. 너랑 시작하고 싶은데 넌 어때? 그래서 제가 쿨하게 답했습니다. 난 첫사랑의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을게. 너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비굴하게 자꾸 전 남자한테 매달리지 마. 구차하다야. 오, 대박. 제대로 된 복수였어.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가 있다면 제대 후에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군생활에 매진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젊은 군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군대 만화의 그 오인용 네네, 애니메이션 주인공